자, 우리 2023년 1차 경찰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 보시면은 총평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번 시험에 법령 조문이 20문제, 판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론 20문제. 이제 판례를 이론으로 본다면은, 자, 이론이 조금 더 출제가 더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번 시험에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너무 쉽다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경찰학원 아침 모의고사는 기초문제예요. 기초문제. 우리 주간 모의고사는 제가 조금 응용문제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고, 아침 모의고사는 기초문제라고 해가지고 쉽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번 기출문제가 우리 한국경찰학원 아침 모의고사 수준이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라든가 심화 강의라든가 뭐 기출 강의라든가 최종 문제풀이 요 4개 과정 있잖아요. 충실히 따라왔다면 이번 시험은 사실은 95점 정도는 뭐 충분히 취득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뭐 최근에 우리 필기 합격한 친구들은 뭐 만점도 있고요. 뭐 1개, 2개 틀리고요. 뭐 경찰학은 사실은 뭐 몇 개 틀린 사람 별로 없어요. 합격한 사람 치고. 그만큼 경찰학이 쉬웠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이제 대비하시잖아요. 2차 시험은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도 2차 문제하고 이번 1차 문제하고 중간 이상 정도는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너무 쉽게 만만하게 경찰학을 봐서는 곤란하다. 아시겠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2차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문제를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 있어요. 수업 시간.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몇 번이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자,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뭐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4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형성된 개념은 대륙법계 경찰 개념입니까? 영미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잖아. 어디서 공부했어요?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이 그림에서 공부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 영미법계 경찰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1번이 바로 4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지? 자, 너무 시시하죠? 2번 한번 볼까요? 2번도 정말 시시하죠?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이거 형식과 실제를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 설명은 어려워도 문제는 쉽게 나온다. 그리고 원칙을 내가 얘기했잖아. 원칙이 뭘 얘기했어요? 경찰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형식이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실질이다. 이 원칙을 잊지 말라 그랬죠. 또 형식은 실질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다. 교집합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했잖아. 그렇죠? 거기 몇 번에 그러면? 2번이 정답이지. 2번이 정답이잖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아니다. 교집합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이 그림이잖아요. 맞죠? 그죠? 얼마나 시시합니까? 그러니까 아침 모의고사 수준이죠. 3번 한번 볼까요? 짜증나죠? 3번 몇 번입니까? 1번이잖아. 자, 목적에 따른 분류는 뭐예요? 목요일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질서와 봉사경찰은
기준이 뭐예요?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 딱 나오잖아요.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과 사법경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분류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4번은 몇 번이에요? 4번. 수업 시간 했잖아요. 국가경찰, 통계자료 수집 정확성 측면. 어떤 쪽이 정확성이 좋아요? 국가경찰이라고 했잖아. 그죠? 국가경찰이라고 했잖아요. 자치경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내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국가경찰은 중앙에서 경찰청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18개 시도경찰청장한테 시달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취합해가지고 내면은 아주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국가경찰이 훨씬 더 통계자료 수집, 정확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자치가 불리하고 국가는 유리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거 공부했잖아요. 요 표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치경찰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가경찰은 통계자료가 정확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됩니다. 5번. 사실 해설 강의 하기 싫어요. 뭐 이거 하려고 그지? 이때까지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 자, 5번 한번 볼까요? 공공의 질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거 공부할 때 내가 요거 얘기했죠? 공공의 질서는 요 4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4가지가 뭐예요? 불문교음의 총체고 상대적 이동적 개념이고 공공질서 개념 사용한 그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엄격한 합본성이 요구된다. 요게 시험 정답이었잖아요. 맞죠? 요거 아닙니까? 공공의 질서 개념 적용 가능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고 축소가 되는 거예요. 시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 참, 이것도 그죠? 이 문제는 일순환만 하더라도 3번 정도, 4번 정도 반복하는 지문입니다. 일순환만 하더라도.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를 경찰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영미법계잖아요. 대륙법계는 행정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잖아요. 행정경찰만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영미법계는 뭐예요? 행정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가 우리나라 경찰의 사물관할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사물관할에서. 요거 공부하잖아요.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규정되어 있다. 다 수업 시간에 하는 빔자료에 다 있잖아요. 자체가. 그지? 자, 7번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그지? 너무 쉽죠? 몇 번이에요? 바로닉. 바로닉 하면 무슨 가설이에요? 구조원인 가설이잖아.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4번이 정답이죠. 전체 사회 가설은 누군데요? 윌슨이다. 이렇게 해도 4번이잖아요. 그지? 자,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닉. 구조 원인 가설이고 윌슨은 전체 사회 가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만 알면 맞추는 거잖아요. 내용도 아니고 이름이잖아요. 그지? 자, 8번입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공부했죠? 수업 시간 했잖아요. 그죠? 몇 번 틀렸어요? 왜 4번 틀렸어요? 경찰 공무원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행동 강령에 있던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응?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바로 경찰공무원법 23조에 보면 정치 관여 금지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안 다뤄요? 다루잖아요. 정거지 재복직이라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정거지 정자가 이거 아닙니까? 그게 경찰 공문법에 있는 경찰의 의무고 국가공문법에 있는 경찰의 의무는 뭐예요? 정청지 외 비품, 신문상 의무, 종친복지법, 종친복지영리법 이거는 뭐예요? 직무상 의무, 일반 의무가 뭐예요? 성실 의무, 선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합니까? 의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요게 제가 강조를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학생들 다 맞춰버려요. 상식적으로.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살인, 강도, 강간 범죄가 일반 범죄지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합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는 건 지능 범죄, 일반적으로. 정권 범죄, 지능 범죄, 경제 범죄. 이런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정권 절도라든가 자금 유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 거래 컴퓨터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반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뭐예요? 재정적인 손실이 커요, 적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일반 범죄는 뭐 훔치고 간단하게 절도하고 빼앗고 죽이고 때리고 이건 일반 범죄고 화이트 칼라 범죄는 뭐예요? 사기를 쳐도 그냥 사기가 아니에요. 일반 사기가 아닙니다. 대형 사기다 이 말이에요. 기업 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화이트 칼라 범죄가 훨씬 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환경 설계 10번. 쉽죠? 몇 번이에요? 4번입니까? 세티드. 유형자의 할자. 4번 한번 보세요. 차단기, 방범창. 뭐예요? 자연적 접근 통제잖아요. 맞죠? 우리 수업 시간에 요거 공부하지 않아요? 차단기, 여기 있잖아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 설치, 출입구 최소화. 이게 전부 다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된 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 하얀색은 개념이고 노란색은 예라 그랬잖아요. 다 우리 훈련하잖아요. 세티드 원리 공부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만 맞추면 다 맞춘다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무관용. 틀린 건 몇 번이에요? 어제 했잖아, 어제. 어제 이론 시간에 수업했잖아, 이거. 그지? 맞죠? 아닌가요? 아, 심화반에 수업했구나. 심화반. 심화반에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내가 체크를 해줬잖아. 여러분 책에 다 있습니다. 기본 이론서에. 자, 11번은 몇 번입니까? 1번에 1번. 왜 1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이게 전통이 아니죠. 전통적 경찰활동 전략을 개선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을 개선한 거잖아요. 무관용.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이런 지문은요, 우리가 이번에 시험 친 학생들 있잖아요. 모든 크리를 밟은 학생들. 문제에서 내가 2번이나 반복해 줬어요, 이거. 자체가. 최종 문제풀이라든가. 그리고 딱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서. 또 여러분, 기본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무관용 경찰활동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문, 똑같은 지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개성하였다. 무관용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개성하였다. 알겠습니까? 전통적 경찰활동 개성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또 나옵니다. 몇 번이에요? 4번. 출동 소요 시간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까? 전통이잖아요.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에 이 표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효과성 결정. 전통은 어떤 문제가 발생, 사건이 터지면은 얼마만큼 신속하게 경찰이 대응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 경찰활동 효과성 결정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과 지역 주민이 얼마큼 협력이 잘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동 소요 시간을 바탕으로 하면 안 되죠. 경찰과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 협력을 잘 하느냐. 알겠습니까?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억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맞춰야죠. 요거는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은 또 요거는 작년도 2차 시험에도 나왔죠. 나왔던 거지.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잘 알잖아요. 자, 기억은 누굽니까? 그렇죠. 문형순. 자, 그리고 5.18 강주 민주화운동 하면 누구예요? 안병하. 자, 이건 잘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건 우리 2차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건 누구예요? 안종삼이잖아요. 안종삼. 그러면은 요게 딱 헷갈리잖아. 요거 똑같잖아. 아,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야. 요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요걸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럼 요 사람은 공부했어, 안 했어? 차인력하면 뭐가 떠올라? 문화경찰의 표상이잖아요. 저를 다 태워라 했는데 저를 안 태웠잖아요. 그래서 문화경찰의 표상이잖아.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아, 이거는 차인력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거 알아, 몰라? 알 수 있잖아요. 그 3번이 답을 낼 수가 있다. 문제를 풀 때 다 알아야 답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쉽죠? 딱 보자마자 우와, 외사경찰이 한 문제 나왔구나 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정답은 뭐예요? 4번인 거예요. 그렇죠? 막 영국이 나오고 미국이 나오고 독일이 나오니까 아이고야 했는데 4번을 딱 보니까 뭐라고 뚝 되어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말이 돼요? 국가수사본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찰청에 있어요. 경찰청에.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이에요. 있잖아, 여기 우리 법에 나오잖아. 법령 시간에. 국자법 16조에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둔다고. 알겠습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 부하입니다. 아시겠어요? 경찰청장 부하라고요. 경찰청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세요. 15번에 국자법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포인트 특강을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들었으면 이것도 그저 맞추는 거 아니야. 물론 그거 안 들었다 맞출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거니까. 자, 15번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거는 뭐죠? 이거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그지? 뭐, 여기에 지방, 치안, 행정가 뭐 이렇게 넣으면은, 아,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감도 올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이거 공부했어, 안 했어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했어, 안 했어? 했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좀 주의하라고 그랬고,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1번, 2번, 5번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나왔고, 또 3번은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됩니다. 그 3번. 그지? 그 3번이 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업했던 게 바로 포인트 특강에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올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2개 올릴 거예요. 징계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 절차하고 2개를 올릴 겁니다. 제발 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들으세요. 아시겠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다 찍으면은 한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25개? 영상이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하루에 하나씩만 들어도 한 달 만에 끝나잖아? 2개씩만 들으면 보름마다 한 번씩 듣는 거예요. 2개 듣는데 얼마 안 걸려요. 영상 1개가 12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들어요. 배속 조금 높여가지고 들으면 더 빨리 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꾸 뭐예요? 익혀 나가셔야죠. 반복하셔야죠. 그거 하시라고 해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이것도 정말 쉽죠. 몇 번이에요? 보면은 턱 놓지 않습니까? 2번 아닌가요? 2번. 우리 조문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만 요거잖아요.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지, 복직은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에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입니다. 근데 시험지는 어떻게 나와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다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수업시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림으로 안 배웠나요? 그림으로 휴전, 복집파 해서 총경은 누가? 총장이 다 한다 그랬잖아. 총경에 대한 전보, 총경에 대한 휴지, 총경에 대한 직위 해제 누가 한다고? 청장이 한다고 배웠잖아. 그럼 이거 틀린 거지. 장관이 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정직과 강등에 대한 징계권자 배웠어 안 배웠어? 총경에 대한 강등과 정직은 누가 해? 총장이 하잖아. 그만 총경에 대한 파면과 해임은 누가 해? 그치? 총경에 대한 파면 해임은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총장이 한다고 그랬잖아. 다 배웠잖아. 그림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직위 해제. 이거 땅끝 아니죠?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 자, 직위 해제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은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7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지체 없이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문, 법령 조문 여기 딱 나오잖아요. 요거 아니에요. 응? 부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부여하여야 한다. 7일 이내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체 없이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경찰 행정법이 나오네요. 이론이 나옵니다. 몇 번이 틀렸어요? 뭐예요? 규칙이죠. 규칙이잖아. 조리가 아니잖아. 조리입니까? 조리는 법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규칙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이거 배우잖아요, 이거 배우잖아.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게 뭐예요? 조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게 뭐예요? 규칙이다. 여기서 배우잖아. 그래서 뭐 응용되는 게 뭐가 있어? 칠판에 다 그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 비례 원칙입니다. 몇 번이에요? 응? 2번이에요. 비례 원칙은 뭐라고 그래서 적필상이라고 했잖아. 적필상. 자, 이게 적법성입니까?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는 경찰권을 발동하면 안 된다. 무슨 원칙이에요? 적필상에서 상당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대포 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대포 쏘지 말라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 잡는 것보다 대포 쏘는 게 훨씬 더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면 대포를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요 상당성의 원칙. 불이익 그 조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지문이 나와 있잖아. 우리 공부했던 똑같은 지문. 그지? 적법성의 원칙이 아니고 상당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찰 하명입니다. 너무 쉽죠? 이거 어제 공부했잖아. 기본 강의 때. 맞죠? 어제 한 게 맞죠?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부작위 하명은 뭡니까? 부작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서? 경찰 금지라 그랬잖아. 금지. 그러니까 부작위 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고 부른다가 아니고 금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부작위를 금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자, 금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상대적 금지가 있고 절대적 금지가 있고 이 상대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게 뭐다? 그게 허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억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요거 딱 정리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우리 법령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부관. 우리가 어제도 부관에 대해서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알겠죠? 했습니다. 요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론과 똑같습니다. 이론에 공부했던 것도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이죠? 4번이. 부관은 해당 처분 목적에 이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한다.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을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없을 것이 아니고 있을 것. 요건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문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요게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17조에 나와 있는 부관에 관한 내용이다. 자, 어제 우리 부관을 공부하면서 부관은 언제 부과한다고 그랬어? 행정처분할 때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제 공부했던 거.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경우는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시험에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법령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부관은 다음 각호 요건에 적합해야 돼. 목적에 이배되면 안 돼. 부관은 목적에 이배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돼. 관련이 없는 것을 부과하면 안 돼. 관련이 있는 걸 부과해야 돼. 여기서는 있을 것이 맞는데 이번 시험에는 없을 것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법령 시간 잘 배우세요. 자, 22번입니다. 정말 쉽죠?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왜요? 경지법에 있는 보호조치, 4조 보호조치, 적시강제입니까? 강제집행입니까? 적시강제잖아요. 경지법에 있는 것들은 다 적시강제라고 그랬잖아. 불신검문만 논란이 있고 다 적시강제라고 그랬잖아. 왜? 경지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시강제에 대한 일반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적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은 없지만 경지법은 일반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지법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적시강제에 속한다.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도 우리 법령 시간에 다 공부하는 거죠.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2번이 왜 틀렸습니까?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가태료 처분을 받았어. 그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잖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행정기관에서 나한테 가태료 처분한 거 있잖아. 그거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결정해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20조에 보면은 2항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가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어떻게 된다? 상실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다 우리 수업 시간 하는 건데.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도 어떻습니까? 쉽죠? 몇 번이에요? 1번. 이거는 그림에서도 설명을 하잖아. 그림, 절차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청구인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없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조문에 노란색 다 나오잖아요. 자, 행정절차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약간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시험 치는 학생들이 이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조금 더 트레이닝하면 쉽습니다. 또 문제도 풀어보고 이러면. 자,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청문을 하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에서 요거 공부해요. 요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요게 해당되는 경우에 뭡니까? 청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고 요게 나왔잖아요. 맞죠? 또 세 개가 위에 있잖아요. 1번, 3번, 4번에. 요게 해당되는 경우 청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또 강조하지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 다른 법령 등의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도 청문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업을 한번 들은 사람은 대충 또 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행정심판법에서 재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합니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왜 3번이 틀렸습니까? 응? 자,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하여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송달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보낼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법이 나와 있잖아요. 송달되었을 때. 이해됐죠?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개월 또는 1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6개월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이걸 많이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맞춰져요. 쉽게. 자, 27번 또 경지법 또 보호조치가 나오네요. 이건 이제 틀린 것은 아니고 적절한 것은.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 고를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유 없이 거절 못한다. 이유 없이 거절하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렸어요? 물건 어떻게 해야 돼? 영치를 해야지, 영치. 어디에서 영치하는 거야? 그렇죠. 경찰 간소에서 해야 되지. 왜 의료기관에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병원에서 왜 해요, 이걸? 그렇죠? 경찰 간소에서 보관해야죠. 영식품은. 그 다음에 3번은? 맞아요. 4번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 간소에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이 아니잖아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굉장히 쉽다. 그지?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호기간은 24시간 초과 못합니다.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좀 자주 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현직자들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바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주 내야 된다고 그랬죠?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번 시험에도 또 나왔네요. 잘 낸 겁니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수능은 협조적 통제 맞죠? 소극은 접촉 통제 맞죠? 적극은 저위험 맞죠? 치명은 뭐예요? 고위험이에요. 폭력적 공격 있죠. 적극적 저항 다음이 뭐죠? 폭력적 공격이잖아. 폭력적 공격이 중위험이고 치명적 공격은 고위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이 아니고 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치명적 공격은 고위험이고 폭력적 공격이 중위험이라고. 아시겠어요?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딱풀 모의고사하고 문제 계속 출제를 해드렸어요. 자, 경찰 조직 편성 원리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어제 이론 시간에, 어제 맞죠? 이론 시간인가요? 교재 오류다고 내가 X하라 그랬잖아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이것도 제가 어떤 문제를 출제하면서 출제를 해드린 겁니다. 자, 할거주의는 1번.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까? 져야 하는 요소예요. 할거주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서이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부서이기주의니까 조정과 통합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져야 하는 요소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 자, 조직 편성 원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가 세 번째로 행정학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몇 번이에요? 바로 1번이 다 정답이잖아요. 직위 분류제는 뭐가 중심이죠? 직무가 중심이고 계급제가 사람 중심이잖아요. 우리 경찰은 계급제잖아요. 계급제. 이거 공부하잖아요.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고 직위 분류제는 직무 중심이다. 이거가 다 설명하잖아요. 수업 시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입니다. 국가재정법은 그림을 통해서 예산 편성, 심의 의결 단계, 집행 단계, 결산 단계, 그림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2번. 맞아요? 2번 왜 틀렸습니까?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 경찰청장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죠. 편성해서 국회 심의를 거칩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성의를 받은 후에 뭐예요?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국회 심의가 아니죠.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중간에 있고 장관들이 뺑 둘러가면서 장관들이 다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검찰총장도 이렇게 있잖아. 그죠? 회의하잖아요. TV에 가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게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알겠습니까? 자, 조문은 여기 있어요. 33조를 보시면 돼요. 32조를 보시면 돼요. 장관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심의가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가 되겠다. 국회는 예산을 의결하는 곳이에요. 심사를 해서 의결하는 곳이지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국회에 제출하면은 국회에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뭐예요? 예산을 확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국회가 아니고 국무회의다. 자, 보안 업무 규정. 참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경찰 조직에서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몇 번이에요? 3번에 보니까 경찰청장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맞아요? 경찰청장은 2급, 3급밖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1급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공부하잖아요. 경찰청장은 2급, 3급 비밀만 취급이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1급은 한 명도 없다. 자, 인권보호규칙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죠. 자,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자, 1번에 보면 경찰관 등했잖아요. 경찰관 등하면은 경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틀렸잖아요. 자, 인권보호규칙의 정의 부분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정의 부분.
경찰청과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바로 2조 1호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경범죄처벌법 가로 속에 다 얼마예요? 정말 쉽죠? 다 20, 20이잖아요. 몇 번이에요? 2번인가요?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경범죄는 60만 원 이하 두 가지가 있고 20만 원 이하 네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10만 원 이하다 했잖아. 60만 원 이하가 뭐예요? 강공서에 거짓 신고하다 두 개. 60만 이하 두 개가 뭐예요? 강공서에 거짓 신고하다. 20만 이하 네 가지가 뭐죠? 거짓 출판 업무로 암에 걸리다. 딱 나와 있네. 거짓 출판 업무로 암에 걸리다. 다 20만 원 이하 벌금구리 가도 되는 말이에요. 그 정답은 뭐예요? 2번이 되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표 가지고 공부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거짓 출판 업무로 암에 걸리다. 전부 다 20만 원 이하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정말 쉽지 않아요. 자,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우리 수업 잘 했죠? 내가 이거 공부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부 통제는 5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이 그림 기억나잖아요. 내부 통제만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게 5가지만 내부 통제고 나머지는 다 외부라 그랬잖아요. 내부 통제가 뭡니까? 훈련권, 직무명령권, 감찰교류, 청문감사, 이의신청 재결권.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통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부 통제는 몇 개입니까? 청문감사, 내부 통제, 경찰청장, 훈련권, 내부 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소정심사위원회, 국회 전부 다 외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정답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정폭력입니다. 오늘 법령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니에요. 긴급 임시조치가 몇 가지예요, 종류가? 3가지잖아요. 3가지가 뭐예요?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대한 접근금지. 요 3가지잖아요. 유치는 아니다. 유치는 임시조치에 속하지 긴급 임시조치에는 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죠. 맞죠? 그 다음 마약입니다. 요거는 뭐 연예인들이 그죠? 여성들이 또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데 요건 제가 언급하지 않아요. 요거만 언급을 합니다. 요거만 알아도 문제 맞춘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진해 거담자니까 뭡니까? 바로 나오죠. 로미나잖아요. 그러면은 자, 기억은 뭐예요? D로 가는 거예요. 기억은 D니까 3개가 있는데 일단은 자 3번 아니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은 뭐죠? S정이잖아. 그죠? 그러면 니은은 A로 가는 거예요. 요건 이제 아니죠? 니은은 A로 갑니다. 요까지 이제 2개가 정답인 거예요. 2번, 4번 이렇게 압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곡물의 곰팡이나 보리 맥각에서 추출하는 게 LSD잖아요. 디귿은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디귿은 C로 가야 돼. 오늘 B로 간다 해서 이렇게 틀렸지. 요까지만 알아도 정답은 2번이다 하는 게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니얼은 프로포폴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8번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우리 법령 시간에 공부를 잘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에요. 경찰청장이 아니죠. 누굽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 법을 공부하면서 6조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시험 정답은 나온 적도 있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9번 기출문제집에도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최종 문제풀이 모의고 문제풀이 특강 시간에도 했던 거고.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에요. 2번. 이거는 기출문제집에도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끼 히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 제동 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에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 차량 옆면을 충격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출 문제집에도 이 판례가 있고 우리 최종 문제풀이 거기에도 다 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다루는 거니까 뭐 그냥 보자마자 아마 답을 찍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에 또 정말 마지막 문제가 또 엄청 쉬웠죠. 보안관찰법에서 틀린 건 몇 번이죠?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자, 여러분 책에 보면은 1년 X, 3년 X, 5년 X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적었다면. 3년이 아닙니다. 2년이에요. 이때까지 시험은 어떻게 나왔다고? 1년 X, 3년 X, 5년 X. 이렇게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년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문제를 좀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가 너무 기초적인 문제다. 뭔가 학생들한테 좀 예를 먹이다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출제한 거예요. 뭔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번 출제하는 사람들 반성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작년도 2차 시험 출제한 사람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작년도 2차 시험은 우리 출제진들을 나는 욕하기 싫어요. 왜? 정말 좋은 문제를 나는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때까지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이라 한 건 이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던 거고 실제 문제 한 문제는 작년도 2차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경찰 시험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문제는 어려워도. 근데 어렵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훈련하면은요, 그 문제 다 풀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2차 문제는 어렵지만 그분들을 저는 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지만 욕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따위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관 뽑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원에서 여러분처럼 한 달,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친구들 기초를 다지는 그런 문제지. 이거는 경찰 시험 문제도 아니에요. 너무했다 이 말입니다.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출제한 모습을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온다. 그렇게 예상하시고 여러분 기본 강의, 그 다음 심화 강의, 기출 강의, 또 최종 문제풀이까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2차 시험에 좋은 점수로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조연 필요 없습니다. 덜러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 합격하고 가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